맞습니다. 자, 오늘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다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1시간만 하죠. 오늘 길게 하지 말고. 슬픈 하루네요. 그렇게 좋았는데, 막판에 밀어버려갖고 짜증났어요. 자, 오늘은 2018년 3월 22일 주식천지 통합니다. 목요일이고요. 오늘 1시간만 하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을 화요일날 배웠는데요. 지지와 저항 2탄, 오늘은 실전에 대해서 보고 결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호텔신라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그죠? 이 바닥권에 이제 이렇게 보면 바닥권에 자리를 잡았던 자리와 요 고점에 자리를 잡았던 자리, 이렇게 선을 이제 딱 3개를 긋고 이제 고점까지 이렇게 4개를 그었을 뿐인데, 이게 딱 하나의 체계적으로 상자가 보이죠.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지지와 저항이 100% 맞다 안 맞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 흐름이 이런 식으로 흐르는구나, 여기까지 직선으로 올라왔던 게 요 자리부터 박스로 이렇게 움직였구나. 그쵸?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 봤을 때 요 박스가 하나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실 때 요 박스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는 이 자리만큼은 꼭 지켜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이 뭐냐 이러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호텔신라를 만약에 매매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8만원은 깨지 않는 선에서, 그쵸? 그 중간 자리, 여기 8만 5천원 자리는 웬만하면 지켜주는 선 안에서 하는 게 좋고, 다시 위로 욕심을 부릴 때는 9만 5천원 이상, 여기 10만원 정도 목표가를 설정해서 보는 것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는 게 점점 어렵지 않게 됩니다. 이 지지와 저항을 배우면서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라인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잘 보이시죠? 지금까지 설명한 거 잘 이해하셨나요? 네. 한번 봐보세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다른 종목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사심 없이 차트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조금 요즘에 좀 좋은 종목 중에 한 분이 만약에 SM이다. SM을 한번 보겠습니다. SM이 이제 최근에 이제 잘 가고 있는데요. 자, 요 부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가 고점이잖아요. 그죠? 고점, 여기가 지켜줄 자리. 그쵸? 그리고 여기가 하단. 자, 그러면 요 3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자리도 있지만, 여기 중간에 보니까 여기 돌파가 계속 못했던 자리는 여기네. 조금 짧게 자르면.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자르고 나면, 자, 보세요. 이 종목이 제일 중요한 건 요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제일 중요했고요. 그죠? 상단을 어떻게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나서 요 자리를 뚫어주는 이 상승의 기초가 되는 거죠. 이건 이해했어요? 자, 이제 천천히 보세요. 자, 이 많은 횡보를 가지고 상승하다가 눌림, 횡보, 요 구간이 우리가 제일 지겨워하는 구간이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간이 있어서 지금 지켜오는데, 이 과정에서 여기만 상단을 돌파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위로 훨훨 갈 수 있죠. 근데 이건 좋은 경우고, 반대로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횡보를 하다가 이 다음에 밑으로 흘러버리면 잘라버려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박스권 자리가 종목에 대해서 선택을 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만 잘 올라갈 거라는 확신을 가진다면 공략을 해볼 만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돌파하고 나서 지켜줘. 그쵸? 그리고
횡보하면서 쭉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지지와 저항을 배울 때 이 라인으로만 했잖아요. 네, 라인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내가 또 하나 보는 게 뭐야? 바로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본다면 첫 번째 이 5일선이 깨지지 않는 한 좀 더 홀딩해서 볼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중요 포인트는 5일선하고 멀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5일선하고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매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매도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꼬리가 달린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차근차근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물량 소화를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안 팔았다면 지금도 들고 가면서 더 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매도를 했다면 지금 못 들어가는 사태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딜레마가 빠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님들도 이런 부분에서 결정을 하면 한 방에 팍 하셔야 됩니다. 한 방에 팍 못하면 어떻게 된다? 지금처럼 끌고 가게 된다, 종목을. 계속 고민을 하게 만드는 장세입니다. 근데 요즘 장세가 이래요. 그래도 잘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답답하시기도 할 테고. 이 자리에서 자 보세요.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하나의 라인을 잡았죠. 그쵸? 자, 그럼 봐봐. 여러분들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셀트리온을 내가 많이 설명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박스에서 자리가 잡히니까 그래. 봐봐. 여기가 고점이잖아. 그쵸? 22만 5천원 고점이죠. 그리고 이 위로는 여기가 고점이고 중간은 만약에 여기가 고점이라고 봐봐. 어? 그거 바닥은 어디야? 여기가 바닥이네. 이렇게 라인을 긋고 얘를 이렇게 봐봐요. 그쵸? 올라올 때 이 고점에서 같이 돌파를 하는지 여부. 그죠? 여기 자리에서 지켜주는지 여부. 그리고 중간 라인에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는 거. 잘 봐봐요. 정확하게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죠. 깨질 때는 음봉으로 깨지는 거.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됐어.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저한테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종목은 오르게 될까요? 떨어지게 될까요? 지금 상황을 보고 얘기를 해봐. 지금 상황을 보고 얘는 떨어질 것 같아요? 오를 것 같아? 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이런 부분에선 하락을 할 것 같아? 상승을 할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요? 상승? 하락? 자, 솔직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락인지 상승인지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행을 빨리 하려고 물어보다 말았는데 이게 그 다음에 올라올지 떨어질지 알 수 없는 자리야. 그냥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가 횡보하고 있으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에서 당장 거래량이 좀만 올라와도 얘가 이렇게 올라올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흐지부지하게 거래량 안 나오고 밀리게 되면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밀리면 그 다음에 투매가 나오면서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내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보유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이거 보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손 털고 나와야 돼? 아니면 기다려? 그러니까 왜 기다려? 아니 익절이 아니라 물려있다면 비중을 왜 조절해? 말했잖아. 이 자리가 가장 애매한 자리야. 팔지도 못하고 다 손절도 못하고. 그니까 이 라인이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라인이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는
이게 더 올라갈 거다 희망을 갖는 것도 그렇고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것도 그래. 진짜 애매한 자리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하는 얘기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다시 37만원을 갈 거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다시 22만 5천원까지 간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이거는 그냥 계속 가위바위보를 하고 있어. 오늘 이겼으니까 한번 이게 올라가고 한번 지면 또 떨어지고 지금 이게 뭔가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고 계속 가위바위보만 하고 있다고. 내 얘기가 하는 얘기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라인이 되게 복잡하다 이런 거예요. 봐봐요. 그러면 차바이오 같은 경우 봐봐. 자, 차바이오도 마찬가지야. 여기가 9점이지. 그치? 봐봐. 여기가 9점. 여기가 저점. 그리고 여기가 중간. 봐봐. 여기서도 분명히 올라오다가 꺾였던 자리. 꺾였던 자리. 하락. 다시 꺾이고. 하락. 다시 상승. 못 버티고. 하락. 그러면 이렇게 하락을 하면 차바이오가 만약에 여기서 하락을 하면 내가 만약에 어디까지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해야 돼. 만약에 지금 오늘 크게 떨어졌잖아. 오늘 많이 떨어져 10% 정도 빠졌는데 이런 경우면 얘가 만약에 밀리게 되면 어디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해? 그렇지. 여기까지 요 라인 3만원 근처. 그치?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어. 우선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3만원 근처까지는 밀릴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게 100% 3만원까지 밀린다 이런 건 아니라고. 그러면 오늘같이 이렇게 밀릴 때 내가 3만원까지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손절하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반등을 기다리다면 얘를 매도를 하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들고 갈 수밖에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이걸 들고 있었어. 근데 잘 버티고 잘 버텼는데 오늘 무너졌어. 근데 이거를 딱 무너질 때 손절한 게 아니라면 지금 자리에서는 좀 애매하게 걸쳐 있는 거지. 내 얘기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라인에서의 이 단기 지지라인, 요 지지라인이 한 방에 장대 음봉으로 깨졌다면 3만원까지 떨어질 폭을 잡고 3만원에 기다리던가 3만원 추매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손절해버리고 3만원에 다시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 아니면 얘가 당장 내일 하루만 더 봐도 내일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이 모든 원인 중에 하나가 장세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 그치? 이게 코스닥이에요. 응? 자, 봐봐. 그치? 이 자리에서 쭉 올라온 다음에 횡보 쭉 올라왔다가 큰 하락 횡보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라인 두 번째 지금 두 번째 조정 라인에 여기 딱 왔는데 이게 여기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잖아. 그치? 근데 오늘 얘네가 한번 쫙 밀어버렸단 말이야. 쫙 밀으면 내일 어떻게 돼? 내일 강하게 하락해? 아니면 내일 조정해? 그니까 내일 조정할 것 같아? 강하게 하락할 것 같아? 여기네 여기 정확하게. 아직은 알 수 없지. 다우가 많이 떨어진다면 하락을 할 수도 있지만 내일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낙폭 과대에 의한 단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내 얘기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라인에 다시 올라타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21선 반등으로 볼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한 건 내일 거는 오늘 다우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내일 다우가 만약에 안 떨어졌다 버텨졌다 그러면
괜찮은데 다우가 만약에 하락하면 어떻게 되겠어? 오전에 오전에 하락하면 어떻게 돼? 다우가 하락하면 오전에 그치 밀리고 시작을 하겠지. 시작가에서. 그러니까 내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내일. 그러니까 똑같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 나오는 게 다우가 떨어지고 시작을 하면 밑에서부터 위로 빨갛게 올라올 거고, 그냥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빡빡하게 움직이니까. 자,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하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 그대로 이제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다. 그러면 하이닉스 여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고점이잖아. 그러니까 고점에서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 밀리지 않고. 중간 상승했던 자리가 어디야? 여기잖아, 여기. 그치? 중간 상승했던 자리. 그러니까 요 박스는 지금 지켜주고 옆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하이닉스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요만큼은 지켜준다라고 보고 올라왔으니까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말을 하죠, 이런 자리를.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더 상승하냐 횡보하냐는 그렇게까지 알 수 없어요. 그렇잖아. 여러분들 잘 봐봐. 오늘의 강의 주체는 바로 이 얘기예요. 이런 자리가 상승을 알 수 있다라는 거 아니라고. 승리님님 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밀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자리가 지금 다 보여드린 자리가 왜 다 똑같을까? 전체적인 장세가 다 이렇게 생겼어. 자, 이해하시죠? 네.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지와 저항을 보고 나면 왜 이게 전체적으로 박스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 그러면 봐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이 있어요. 자, 봐봐요. 얘네들은 이렇게, 그치? 여기 고점이 여기에 지지라인 되는 거잖아. 맞죠? 그쵸? 그 대원전선 이렇게 반등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 종목에서의 중요한 건 이 1600원이 깨지지 않는 거야. 응? 그리고 요 고점을 돌파를 하냐 이거지. 지금 이 고점을 돌파하려고 했더니 매도가 나와. 이런 매도가 나오는 이유는 뭐야? 왜 올라가다가 매도가 나와? 왜 이렇게 매도가 나올까? 잘 가고 있었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쭉 밀려? 이전 매물? 아니야. 이거 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전 매물에 대한 물량 소화에 대한 걱정은 없었어. 잘 봐봐요. 여기는 돌파를 해준 상태였잖아. 낮에. 그러니까 왜 갑자기 잘 가고 있는 애에 이익 실현 물량이 많이 나올까? 종목의 대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지지와 저항을 하면서 종목 대응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안 올라가니까, 아니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불안한 건 아니지. 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도 이익 실현이 그렇게 막 나오냐고. 더 안 가고. 지수가 기관 매도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안 가는 게 아니라 강하게 갔다고. 전제 조건이 강하게 간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거야. 왜 이렇게 강하게 갔는데 왜 가다가 멈추게 되냐고. 왜 이런
그러니까 왜 갑자기 거래량이 모자라는 사태가 벌어지냐 이거지. 여기가 왜 그러니까 저항은 돌파를 했다고 그랬잖아. 여기가 저항대였으니까. 1880원이. 그건 충분히 더 갈 수 있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요즘 종목들이 윗꼬리가 많이 달려요. 이 요즘 종목들이 윗꼬리가 많이 달리는 이유가 뭐야? 막 강하게 가는 종목이 많이 없어. 그런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지금 장세가 계속 옆으로 횡보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이 됐든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이거를 빨리빨리 정리하고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올라갈 때 윗꼬리가 달려서 밀리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러면 저런 종목이 갑자기 이렇게 잘 가갖고 꽉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꽉 채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꽉 채워져? 윗꼬리를 거의 안 달고 꽉 날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거래량 폭발이나 호재나 이런 게 뭐 그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 지금 요즘에 윗꼬리가 많이 달렸는데 그러니까 매도가 안 나오려고 하는 게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사라져야 된다고. 뭔가 이 옆으로 너무 횡보하는 이런 모양새가 아니라 뭔가 강하게 끌어주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돼야 된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긴 한데 이런 장세도 또 지나가 보면 별거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 보세요. 자,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갇혀 있잖아요. 제가 지수 관련주 할 때 얘기를 드렸죠. 지수가 오르면 증권주도 당연히 오른다. 그리고 그만큼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 조정 라인도 비슷하게 간다. 대신에 지수가 먼저 가고 증권주는 후발로 가는데 떨어지는 건 지수가 먼저 떨어지고 증권주가 나중에 떨어지는 양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 지지와 저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박스를 지금 벗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박스를 잘 보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코스피를 보면 되는데요. 이 코스피가 이렇게 박스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이게 종목이 이게 코스피거든. 그쵸?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요 라인에서 이렇게 이 박스에서 횡보하는 게 요 박스에서 횡보하는 거랑 똑같은 양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보면 라인을 그어서 이렇게 보면 요 이렇게 박스가 색깔이 두 개가 겹쳐서 나와. 왜 그러지? 요 박스가 요 박스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럼 그렇지. 잠깐만요. 아시겠죠? 요 박스 있죠? 요 박스. 요 박스가 요거 박스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오늘 지수 좀 오르다가 말아가지고 오늘 지수 좋았잖아. 오늘 싹끌이 들어왔거든. 오늘 지수 좋아갖고 싹 올라오다가 멈췄어. 근데 얘가 만약에 지금 전고 돌파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수가. 그죠? 그러면 얘가 여기를 돌파한다는 가정하에 여기까지 올라올 거란 말이야. 돌파하면 2525 근처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어디까지 올라와? 얘는 16,000원까지 올라오는 거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면 얘가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가정하에 얘가 만약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여기까지도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15,500원 이상.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을 대입을 해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종목을 할 때 이런 종목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대동스틸 같은 경우 봐봐요. 자, 보세요. 얘도 지금 이렇게 보면 뭔가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지만 전에 있던 자리를 빼고 전에 이 박스권을 빼고 나면 그죠? 별 차이 없죠? 두 개 지금 올라온 자리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어? 이 지지와 저항선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점이면 고점, 저점이면 저점 이렇게 이 선을 잘 그어야지. 이게 이제 긋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니까. 그쵸? 여기 고점을 돌파 못하는 거 여기에서 지켜주는 모양 이런 게 똑같잖아. 그쵸?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되게 똑같아.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 올라왔을 때 빠지는 것도 그만큼 한번 밀리면 얘는 많이 빠질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좀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중간에 긋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 고점.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고점이잖아.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위에 그러니까 선이 많이 나는 겹치는 부분 이런 자리들을 중간에 그으면 되는 거죠. 요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켜주는 자리. 여기 지켜주는 자리. 이런 식으로. 청라면님 알겠죠? 잘 모르겠으면 아무튼 이건 내가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대동스틸 같은 경우 봐봐요. 지금 이 고점을 돌파 못하지만 얘는 아직 나라면 홀딩할 가능성은 있어. 그 홀딩의 기준은 뭘로 잡아? 이럴 때 우리가 실전 매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 지지와 저항에서 요 중간 라인은 지금 이렇게 뭐 깨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얘는 그래도 홀딩을 한번 해볼 수 있어. 고점에서 지금 얻어맞고 떨어졌잖아. 그치? 여기 봐봐. 정확하게 7,750원을 돌파 못해서 쳐맞고 뚝배기 맞고 떨어졌잖아. 우리 뚝배기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이게 지금 위에서 맞고 떨어졌단 말이야. 그래도 얘는 홀딩할 만한 기준이 있어. 그 이유는 뭐야? 내가 얘를 홀딩한다면 홀딩하는 기준은 뭐야? 왜 홀딩해? 저항선 이탈을 안 해서 지켜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저항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저 조금 밀렸다고 해서 확 던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건 가격이 10원, 20원, 막 1%, 0.5% 막 이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라인이 왔을 때, 이 가격이 왔을 때 어느 정도에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가 중요한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7,750원이라고 본다면 7,750원만 찍고 밀렸잖아. 그래도 지금 다시 또 재공격하는 거잖아. 재공격이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버리기에는 좀 아깝다는 거지. 왜? 그동안 끌고 온 게 있으니까. 그러면은 얘한테 지켜주는 기준을 잡는다면 여러 가지를 잡을 수가 있어. 방금 여러분들 얘기한 것처럼 5일선이 안 깨져서 11선까지는 한번 보려고. 아니면은 얘가 아직은 이 정도 밀렸지만 올라오는 추세가 좋아서 중간에 자리를 잡는 선까지 여기까지 지켜보려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이 여러 가지 이유가 계속 밀릴 때마다 바뀌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여기에 기준이 5일선 깨지면 손절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5일선이 깨졌는데 손절을 안 해. 11선이 깨졌는데 손절을 안 해. 21선이 깨졌는데 손절을 안 해. 그렇게 되면 지지와 저항을 하는 의미가 아예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회원님들?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할 때에 이런 것들은 이 추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대응하는 방법은
고점에 왔을 때 좀 정리를 해주고 물량을 좀 줄인 상태에서 5일선 지켜주면 홀딩이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팔고 나서 5일선에 재매수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렸죠. 올라가는 자리에서 5일선 재매수는 비추라고. 첫 번째 5일선은 강추지만 첫 번째 5일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첫 번째 5일선 다는 이런 자리는 강추지만 이런 자리는 두 번, 세 번 자리는 비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지와 저항을 만들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추가 매수를 하려면 어디에서 해야 되겠어? 마타 호세프님이 잘 물어봤어요. 이걸 손절을 하네 안 하네가 아니라 내가 이걸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 하든지 여기에서 하든지 그쵸? 자 여러분들 내가 하락을 할 때에 들고 있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는 거를 내가 되게 싫어한다고 얘기를 했어. 자 이런 거예요. 자 A라는 종목이 지금 이 박스에 있어. 근데 이거 사고 싶어. 사고 싶은데 지금 요만큼 있어. 이게 현재 위치야, 현재 위치. 나는 이런 종목은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1차, 여기에서 2차. 뭐냐면 이 박스를 계속 횡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돌파할 거를 예상하고 매수를 하긴 했지만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 살 때는 1차, 2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내가 사놓고 처음에 잘 갈 거라고 사놓고 밀리면 2차를 사지 않아요. 왜? 기준이 달라. 뭔 기준이 다르지? 요 두 개의 차이는 뭐야? 왜 첫 번째 거는 떨어져서 2차를 사고 두 번째 거는 샀는데 떨어졌는데 왜 아무것도 안 해? 이유가 뭐야? 그렇지, 라이언님. 얘는 이거를 예상을 하고 여기에서 돌파를 못하면 밀릴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2차를 대기하고 있는 거와 사서 바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떨어지는 거를 다시 사는 건 다른 문제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살 때부터 1차, 2차를 생각하고 있는 거와 처음에 살 때는 한 번에 살라고 했는데 떨어졌으니까 추매해 이런 건 아니라고. 왜? 그 차이가 뭐가 되냐? 그렇게 되면 이 매매의 가장 안 좋은 점 뭐야? 지금 말한 거에 가장 안 좋은 이유는 뭐야? 정해놓고 하지 않고 1차를 샀는데 떨어졌으니까 추매를 해서 종목을 끌어준다고 했을 때 이거의 가장 안 좋은 점은 뭐야? 끌려다녀? 끌려다니는 게 문제야? 끌려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야. 가장 큰 문제는 뭐야? 먹을 때 적게 먹고 잃을 때 크게 잃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1차, 2차를 사서 추매를 했는데 반등이 안 나오면 손절이 훨씬 커져버려. 그리고 손절이 더 멀어져. 왜? 2차를 기준으로 손절을 하니까 더 멀어지게 된단 말이야. 손절을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멀어지게 된다. 2차까지 사서. 근데 예를 들어서 1차를 사고 처음에 계획을 할 때 2차까지 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1차 살 때 자신이 없으니까 2차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마음과 1차를 샀는데 물렸으니까 2차를 사는 거는 다른 문제인 거지. 얘는 안정적인 게 아니라 내가 불안한 게 아니라 그냥 떨어졌으니까 2차를 사서 어떻게든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 얘는 1차 자리 자체가 살 때부터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닌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1차 살 때부터 좀 불안해. 그러니까
비중을 절반만 해서 1차를 사고, 그래, 조금 더 밀려면 내가 그래도 이걸 좀 더 멀리 보니까 좀 더 밀리면 한 번 더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와, 더 갈 거라고 생각해 샀는데 확 밀렸으니까 더 가지 않고 계속 밀리고 있는데도 그 평단가를 낮춰서 반등이 나오면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1번 같은 경우는 뚜렷한 목표가가 있는 거와 2번 같은 경우는 목표가가 없고 손절을 안 하기 위해서 2차를 사서 본전 이상에만 오면, 본전 근처에만 오면 정리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매매는 먹는 것도 많이 못 먹게 되고 계속 애매하게 돼. 그 말했잖아. 추매를 막 농사기법에 가장 안 좋은 건 뭐야? 여기에서 반등 나올 때가 제일 안 좋아. 그리고 여기까지 온 다음 반등 나오려면 최소한 이만큼 이상은 무조건 올라오고 시작해야 돼. 이게 농사기법의 제일 안 좋은 점이에요. 한 번, 두 번 샀는데 올라오면 얼마 안 샀는데 먹게 되고, 많이 샀는데 안 올라오게 되면 한 방에 훅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건 안 좋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와 저항을 하고 이 박스권에서 매매를 할 때 지금 가격이 여기야. 그럼 얘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내가 봤을 때 올라갈 것 같은데?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거야? 아니면 얘가 올라와서 여기 돌파할 때까지 기다렸다 살 거야? 이 중간에 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야. 중간에 있을 때는 내일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박스니까 밑으로 밀리게 됐을 때를 감안을 해서 들어가는 거와, 내가 요 자리에서 한 방에 베팅을 해서 돌파를 하는 걸 보고, 돌파를 보고 한 방에 베팅을 해서 이 라인을 깨지면 손절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거와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거지. 이 자리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1차, 2차로 사는 거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지와 저항을 배웠을 때 이 지지와 저항의 폭을 어떻게 잡냐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회원님 같은 경우는 또 지지와 저항을 이렇게 잡으라고 했더니 이게 막 10%가 넘어. 15%가 막 넘어. 그럼 15%가 이 폭이 넓으면 지금 봐봐. 지금 종목이 지지와 저항에서 얘가 깨지고 손절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가 손절로 잡았는데 지금 종목이 여기 있는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가 15%야. 이거 손절을 잘 잡았어, 못 잡았어? 손절 잘 못 잡았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걸 돌파할 거라고 샀는데 요 밑에 저항대까지 박스가 너무 넓으면 안 좋단 말이야. 그럴 때는 다른 지지와 저항 자리를 잡아야지. 그러니까 이 종목을 내가 오늘 샀는데 봐봐. 어제 샀다고 봐봐. 어제 여기에서 돌파할 거라고 생각해서 어제 샀어. 그러면 이거 손절 라인이 어디야? 아까 보니까 막 손절 라인을 여기까지 잡았어. 그럼 너무 크잖아. 그치?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렇게 잡으면 손절이 너무 크다고. 돌파할 거를 노려서 샀는데 손절이 먹는 거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려. 이런 경우는 잘못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땐 손절을 내가 어떻게 할 건지, 5일선 깨지만 할 건지 11선 깨지만 할 건지 이 정도 라인만 잡아야지. 그래서 내가 분봉을 볼 때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하지만 분봉을 볼 때 3분봉 이상은 안 본다고 그랬잖아. 보통 1분봉을 많이 보고 3분봉이나 5분봉이나 15분봉이나 이런 걸 잘 안 봐. 왜 잘 안 봐? 이유가 뭐야? 저런 15분봉 같은 거 많이 보는 30분봉, 15분봉 보는 사람들 많은데 단타 칠 때 그거의 가장 오류가 뭘까?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요 꼬리를 이렇게 달았을 때에 요 꼬리 하나의 폭이 너무 넓다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15분 동안에 다시 밀렸는데 이 라인을 지켜주면 홀딩해 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하나가 5%짜리여봐. 그러면은 단타 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5분 봉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30분 봉에서 무너지지 않아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타를 진짜 잘 못 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한 예를 들어서 봐봐. 보이죠? 여기 보이지? 보이죠? 이게 잘 지켜줘, 잘 지켜줘서 갔는데, 여기에서 6호와 6호의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야. 4% 이상 나잖아, 지금. 그래도 그 15분 자리에서 5선 지켜주니까 홀딩에 이럴 순 없다는 거지. 예, 흰무님 안녕하세요. 제가 하는 얘기를 알겠어요? 그리고 음봉 하나 정도는 괜찮아라고 기다리는 음봉 하나가 마이너스가 너무 커버려, 이게. 이게 마이너스 5%짜리잖아, 하나가. 물론, 응? 그래서 단타를 칠 때는 15분 봉이나 이런 걸 잘 안 보는 거야, 10분 봉이나. 이 봉 하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봐가지고 자리를 잡아서 근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런 거죠. 1분 봉으로 보면 너무 초단타가 돼버린다 이거지. 근데 1분 봉으로 봤을 때 너무 초단타가 되더라도 1분 봉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요 하나하나의 밀림이 몇 퍼센트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는 거야. 단타를 3% 4% 이렇게 먹으려고 들어가는 사람이 이 봉 하나를 여유있게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스윙 투자하는데 거의 분모 안 봐요. 내가 만약에 스윙으로 할 거야. 내가 이 종목을 스윙으로 들고 가. 그러면은 5이상 안 깨졌으니까 계속 들고 가 이러지. 얘를 봐. 오늘 분봉상 뭘 지켜줬으니까 들고 가 이러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나는 기준이라는 게 내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 방침을 정하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냐는 이제 여러분들 실력에 달려있는 거죠. 시나리오를 잘 쓰려면 그만큼 경험이 많아야 돼. 알죠? 시나리오를 잘 쓰는 사람은 경험이 많고 그거를 잘 꾸며내는 사람이 잘 쓰는 거야. 아니면 많은 책을 읽었다던가 공부를 많이 한다던가. 그렇죠? 변호사님들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 검사님들도 그러고 판례를 찾아본다고 그러잖아. 판례를 왜 찾아봐? 전에 이렇게 해왔던 그런 것들을 찾는 거야.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지지와 저항에서의 중요한 점이 저항대를 알고 지지 라인을 알아도 실전 매매를 할 때 계속 고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런 경우가 마지막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지지라인인데 오늘 이렇게 음봉이 끝났어. 아싸! 지지라인이야? 팍 사? 팍 살 수 있어? 팍 살 수 있어 없어? 못 사. 근데 내일 보고 샀는데 내일은 막 아침부터 막 날라갔어.
그래서 이런 거를 대비를 해서 그래도 확신을 가지고 여기를 지켜줄 거라고 확신을 갖는다면 여기에서 1차, 여기에서 2차를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얘가 조금 더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1차, 조금 더 밀리면 2차. 이거는 저항대에서 무조건 지켜준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요 라인이 보통은 어떤 라인이냐? 최저 라인이잖아. 아니야, 비중은 똑같이 들어가야지. 자, 봐봐. 내가 여기에서 요만큼은 지켜줘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사버리는 수밖에 없다고, 이런 자리에서. 뭔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얘기하는 게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냥 요 자리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사버리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손절을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켜준다는 라인에서, 아니면 요 라인에서도 내가 돌파하고 할 거야.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고 할 거야. 그러면 이날 돌파했을 때 여기에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어. 우리처럼. 나는 여기가 돌파하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여기 돌파해 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살 때는 그냥 사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계속 하면 사는데 계속 망설여져. 왜 망설여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 그 이유가 뭐야? 손절할까봐 그런 거잖아. 그치? 그 손절하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계속 사봐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 자리는 반등이 꼭 나올 자리야 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 과감하게 들어가는 걸 몰빵하지 말고, 몰빵은 진짜 자신 있는 자리만 몰빵하고, 이런 자리는 조금씩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연습을 안 하는 거지, 소액으로. 그래서 소액 연습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 경험을 쌓기 위해 소액 금액을 하라는 거지. 이것도 좋으니까 이것도 사보고, 쟤도 사보고, 얘도 사보고, 얘도 사보고 해갖고 종목수만 많이 들어가는 소액을 하지 말고, 내가 경험을 쌓기 위해 소액으로 연습을 해보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가입할 때도 처음에 일주일에서 10일간은 연습하라고 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천재 통화였습니다.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실전 매매를 할 때 꼭 좀 지켜줘야 될 거 여러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하고, 지지와 저항은 정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선으로도 나타낼 수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5일선 지지 라인을 볼 수도 있고, 지지와 저항이라는 거는 본인들이 설정하는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그어도 되고 5일선을 기준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보조지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다 지지와 저항으로 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주식을 할 때 항상 연습 많이 하시고 항상 하는 것마다 수익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천재 동아였습니다. 추천 좀 해주세요. 네. 그리고 그거 엔터베이트가 뭔데 이렇게 자꾸 봐달라고 하는 거야. 얘 내일 반등 나오겠네. 살짝 반등 나오겠네. 세게는 안 가고. 아침에는 좀 밀리고. 한 2,050원, 2,030원 지켜주면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좀 어렵게 나왔다. 아니요, 그거는 가입기간하고 상관없고, 그냥 내가 그 일주일 연습해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회원님들이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래. 이게 매도인지 매수인지 나는 문자를 다 알아듣게 보낸다고 생각하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문자의 내용을.
그 문자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달라 이런 거죠. 트레이닝 기간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문자 보고 잘 하시는 분들은 하루 만에 원래대로 해도 돼요. 어차피 난 똑같이 하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문자 내용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연습하라고 하는 거야. 그거는 문자로 물어보세요. 위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010-6866-3082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천재 동아였습니다.